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4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어느 해인가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이색 공모를 했다. 주제는 영국 북쪽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법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담아보냈다. 전용 비행기를 탄다, 고속기차를 타고 달린다, 자동차를 타고 제한 속도에 상관없이 달린다, 혹은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간다 등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나왔지만 1등을 차지한 대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대화 몇 마디 나눈 사이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박주원이 지은 어른 연습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나란히 뻗은 기찻길을 보십시오.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갑니다. 기적소리도 함께 따라갑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동행자와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지요. 아무리 먼 길도 참새처럼 웃고 제잘거리다 보면 벌써 도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동행자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동행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가 또한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지, 경로, 그리고 보폭, 속도일 것입니다. 최성수가 부릅니다. 동행.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 있는 날까지 네, 최성수가 불렀습니다. 동행.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고 계신 그런 동행하시는 분이 옆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 내 남편, 내 와이프가 그런 동행자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과는 또 별도로 나와 같이 뜻을 맞추고 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가다가 중간에 길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가을날 얼마나 멋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동행자를 자원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곁에 서 계시기를 원하고 또 곁에 서서 활동하셨던 분, 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단원 FM을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선생님 하고 아실 수 있을 건데 그동안 우리 같이 방송도 계속 쭉 해주셨던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반월동에서 새싹 봉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 운영이 맞나요? 예, 어쨌든 새싹 봉사단을 꾸려서 이끌고 계시면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조정아 선생님이십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오랫동안 방송을 저보다 먼저 단원 FM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봉사단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잠깐 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언제부터 방송 시작할 거냐고 여쭤봤더니 지금 공모 사업 때문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 좀 바쁜 거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방송만 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잘 못 뵀었는데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이 봉사단에서 하는 활동들을 계속 SNS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를 제가 지금 지켜보면서 제가 감동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런 봉사를 하시는 걸까?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 살아갈 때 누군가의 편에 되어서 동행해 주시는 그 모습을 좀 제 마음속에 귀히 여겨서 좀 같이 모시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뭐 제가 간단히 소개는 했지만 우리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본인의 입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월동에서 아주 귀여운 손주를 키우고 있는 네, 할머니예요. 할머니면서 또 반월동에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봉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끌고 가고 있는 네, 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런 봉사단을 끌고 가고 있는 네. 네. 조정아 선생님. 네. 근데 지금 지금 짧은 이야기지만 짧은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함축이 된 말씀을 좀 던져주셨는데 첫째로는 할머니라고 그러셨는데 목소리만 들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조정아 선생님이 지금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짐작이 가능하실까요? 목소리가 너무 앳되시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정아 선생님이 하시는 방송을 들어보신 청취자분들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단원 FM에 들어가셔서 조정아 선생님이 그 뭐였죠? 방송 제목이? 반월동 감성 톡톡? 반월동 감성 네. 톡톡. 예, 그 목소리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그 선곡하시는 그 선곡곡들이며 이런 것들이 마치 전문 성우 뺨치는 듯한 목소리로 아주 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백견이 불여일문 네, 이렇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이 봉사라고 하면 되게 봉사라고 하는 말에 어떤 우리는 좀 거룩한 또 하나의 어떤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시는 분들의 힘은 들어도 거기에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를 하고 보람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입을 꽉 물고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너무 막 교과서적인 보람, 의미 뭐 이런 걸 부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신 겸이 돼서 오히려 더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름이 새싹 봉사단인데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저희가 작년 9월에 예, 준비를 해서 10월 17일 날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이 됐어요. 2022년. 등록이 됐다면 안산 자원봉사센터에 네네네. 자원봉사 단체로 등록이 됐어요. 네.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오래 안 됐죠. 오래 안 됐는데요. 엄청난 일을 했죠. 사실 정말. 저는 제가 지금 방금 깜짝 놀랐는데 지금 선생님을 뵙고 쭉 이어오는 동안 선생님 하면 자원봉사단 이게 그냥 등치가 돼 있어서 그리고 하시는 활동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꽤 오래된 활동인 줄 알았더니 1년 약간 넘었네요. 네네네. 저희 새싹 봉사단은 사실은 이제 단체가 결성된 계기가 있어요. 작년에 반월동에 그 수해 입었을 때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기는 그때 남산평길이라는 한 마을이 한 지역이 다 침수가 됐었어요. 지하. 반월동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고 낙후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가옥들이 완전히 침수가 돼서 그때 안산시 자원봉사자들 한 10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한 달간 한 달간의 복구 작업을 해서 지금은 재개발 건도 있죠. 그 말이 지금.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 수혜를 받은 분이 우리도 봉사단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수혜 때문에 봉사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서 우리가 받았던 것을 돌려주고 싶은 그런 봉사단을 만들어보자. 그 당시에는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잠깐만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계셨을 텐데 네. 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봉사단을 만들어달라고 그랬을까요? 선생님이 평소에 그런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으셨던 분이셨는지. 아니야. 오지랖은 넓지 않았었고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예전에 세월호 사고 때 근무를 했었었고 그 이후에는 세월호 수습 지원단에서 또 마을 활동가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알았겠죠. 마을 활동가로 기억을 좀 하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한 3, 4개월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럼 만들자 이렇게 돼서 어떤 단체로만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나중에 더 커졌을 땐 뭐 사단법인도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그런 법적인 효력은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법인체로서 그런 모든 그런 어떤 자료들까지 다 준비를 해서 그렇죠. 했어요. 했는데 하고 나서는 딱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딱 만들어 놨더니 근데 잠깐만요. 만들다고 할 때 혼자서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발기인도 있어야 될 거고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있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분이 와서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나머지 우리 같이 해보자라고 모은 거는 선생님이 모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단체로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신 건가요? 한 서너 명이 같이
한 명이 만들어 달라. 그다음 한 서너 명이 같이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7명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7분이. 예, 7분이 시작을 해서 만들었죠. 즐겁게 행복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또 이 도움을 받았던 분들은 그 당시에는 너무 절박하고 그 도움 받은 게 배가 됐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그 마음들이 사그러지고 퇴색이 됐던 거야. 네. 그러니까 단체면은 당연히 회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회원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특수한 그 상황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재개발? 네, 네. 재개발에는 이렇게 조합원을 또 결성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또 갈등이 있더라고요. 어디든 있죠. 이권이 네. 걸려 있으니까. 예, 갈등들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자원봉사든 뭐든 자기 개인적인 욕심만 가지지 않으면 그렇죠.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데 자기 개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죠.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새싹봉사단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저희가 활동했던 것도 사실은 그쪽이에요. 너무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이제 불법 쓰레기장도 우리가 개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데. 자, 잠깐 이제 그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한꺼번에 올라오시니까 지금 그러신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정리를 좀 하나씩 해나갈게요. 네. 자, 어쨌든 7분이 시작을 해서 단체를 만들었고 만들어서 제1호 사업으로 시작했던 게 뭐였죠? 제1호 사업으로 시작했던 게 불법 쓰레기장 개선. 불법 쓰레기장 개선. 네. 이게 그 학교 등교길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학교 등교길인데 어느 학교였죠? 반월 초등학교 후문이에요. 네네. 후문의 불법 쓰레기장 이게 한 20년 된 거예요. 그 상황이 20년 이상 지속됐던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반월 초등학교가 있고 반월 초등학교 후문을 지나면 반월 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작년 여름 8월 달에 반월 중학교에서 레슬링 시합이 있었어요. 네네. 일요일 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월 중학교에 매일 갈 일이 있어서 매일 그 쓰레기장을 계속 봤던 거예요. 근데 그날도 역시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게 그 레슬링 시합을 했던 모든 쓰레기들이 거기 갔다가 버렸어요. 버렸는데 잘 버렸으면 좋았을 걸. 현수막도 바닥에 놔돌아다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현장이 거기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청에다 전화를 걸었죠. 네. 이거 이렇게 된 아이들 등교길이다. 한참 여자아이들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예쁘게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이게 뭐냐. 애들이 지금 쓰레기 때문에 차도로 걸었었어요. 그때 그 상황이. 정말 아이들을 발 딛고 나갈 길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도로가. 불법 쓰레기장이라고 하는 게 예. 이런 어떤 이렇게 공터 같은 데가 놔둔 게 아니라 아이들 도로변. 등교길에 도로에다가 차도랑 인도랑 차도랑 그 도로변에 전봇대 있는 네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3일을 시간을 줬는데도 치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문고에도 올렸죠. 네네. 올리는 상황까지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조금 굉장히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봉사단 차원에서. 네. 그리고 그 쓰레기장에서 막 분리수거도 해주고 쓰레기 봉투 가지고 와가지고 나누고 하물며 저희가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음식물을 다 조사를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영수증 찢어놓은 거를 다 몇 번, 한 3번 정도 찾아서 네. 다 붙여서
주인한테. 예, 예. 주인한테 이제 시청에 관계부서 예. 직원들하고 주인한테 갖다 줘서 그 주인이 벌금을 먹였는데도 여전히 갖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때 좀 이제 레슬링 건으로 인해서 시체육회하고 안산시하고 반월중학교 되게 불편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굉장히 불편했지만 그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문제잖아. 어린들만의 문제라면은 그냥 저는 이렇게 제가 예민하게 하지 않았을 네. 텐데 그 길을 언젠가는 내 애도 다닐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 길을 치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치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다 그림을 그리신 거 아니에요? 벽화까지? 그래서 네. 너무 해결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니까 미팅을 현장에 나와서 시 관계자분들하고 굉장히 자주 미팅을 했어요. 쓰레기통을 만약에 넣으면 어디를 놓을 거냐, 저기를 놓을 거냐 많이 고민을 했지만은 결국은 주민들이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벽화를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가 100년이라는 네.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은 벽도 되게 낡고 허물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예쁘게 그림이라도 그리면은 혹시나 좀 그 마음이 좀 개선이 될까 싶어서 벽화를 하게 됐던 거죠. 얼마나 걸렸죠, 시간이? 한 달. 직접 봉사단원들이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그쵸, 밑그림을. 그럼 비용은 다 어디서 부담하세요? 비용은- 페인트 비용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럴 텐데. 자, 그렇죠. 저희가 뭐 돈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저희 운영비 같은 거 없었거든요.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회비를 막 내고 그렇지도 않았던 상황이라 사실은 마을에 영업장 다니면서 십시일반 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았어.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반월동에 저쪽 지역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마을 활동가 중에도 저하고 유독이 생각이 같고 뜻이 같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네. 이 사정을 아니까 지원을 해줬어요. 페인트 지원을 해줬고 또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부자재를 또 지원해줬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게 됐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을 몇 분이나 달라붙으신 건가요? 직접 벽화 연인은 그리신 한 분들은? 100명 정도. 와,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 길이 싹 벽화로 네, 다 됐더니 네. 쓰레기가 없어지던가요? 벽화로 됐더니 쓰레기가 없어졌다기보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감사할 분이 있어요. 네. 지금 고잔동 시 의원님이신데 네.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바르게 어떤 사업 관련해서 잠깐 제가 참여했다가 알게 돼서 연락을 한번 했더니 이 얘기를 했었어요. 반월동에 이런 곳이 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연락이 해서 한 달이면 쫓아오셨더라고. 아니, 제가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아닌데 어. 네, 아닌데 오셔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자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해 주셨어요. 공무원들 좀 움직이셨구나. 예, 막 한 달이면 쫓아왔더라고. 예. 저렇구나, 저렇게 힘이 크구나.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게 반월동의 그 후문에 그 쓰레기장이 이렇게 크게 시 쪽으로 연계가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됐을 아니,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이렇게 와서 도와주셨다는 네. 거는 뭐 성함을 바뀌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혜경 시 의원님이세요. 이혜경 씨 고잔동. 의원님. 네. 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역구 의원이시네요. 정말요? 아니 이분은 네. 뭔가 제가 너무 힘이 들어. 뭔가 막 도움이 필. 우리 이런 상황이에요라고 딱 말만 하면 한 달이면 쫓아가요. 네. 감사하네요. 너무 적극적이어서 저 정말 감사해요. 네. 그래서 거기 쓰레기는 용역회사에 우리 부장님이 저희한테 처음에 미팅했을 때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퇴사하기 전에 이 반월동 여기는 내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한 몇 개월 동안 새벽으로 밤늦게까지 주민들 들고 나오는 주민 쓰레기 들고 나오면 얘기를 하죠. 이제 얘기를 해서 버리면 안 된다라고 선도를 계속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도 시간이 되면 짬짬이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오랜 시간이 걸렸지. 그래서 지금은 아주 깨끗해졌어요. 하나도 와. 없어요. 그리고 각 건물마다 음식물 쓰레기통 주고 그리고 각 뭐 빌라 세대마다 이제 쓰레기통 분리수거함 만들어주고. 정말 대단한 일 하셨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0년이 동안 가지고 오던 그 거잖아요. 그런 거를 쉽게 거기는 또 새로 신세대보다 원주민이 많아요. 네,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거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던 분들,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감사해요. 네, 아니 방금 말씀 주신 두세 분이 계세요. 이제 이혜경 시의원님 그다음에 그 청소 영역 부장님. 네. 뭐 대표적으로 두 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하셔서 지금은 안전한 아이들의 하굣길, 등굣길, 깨끗한 거리. 본인들도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또 훨씬 본인들도 또 그게 좋다는 걸 또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너무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또 아닌 분도 있어. 왜 사람들이 보면은 꼭 한 사람씩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예. 다 좋아하더라. 꽃 그림이 너무 이뻐, 너무 예쁘다. 특히 어르신들이 너무 예쁘다, 길이 예뻐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예. 진짜 큰일 하셨네요, 선생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선생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좀 있으셨던 것을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진행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게스트한테 늘 부탁드리는 노래 한 곡을 좀 골라달라 얘기를 하셨더니 사랑할수록이라는 노래를 선택해 주셨어요. 부활이 불렀네요. 사랑할수록. 네, 왜 이 노래를 선택을 해주셨을까요? 어떤 분이 한번 이 노래를 녹음을 해서 전달해 준 적이 있어요. 그냥 아는 지인인데. 근데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되게 고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고음 처리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배워봐야겠다라고 제가 배우다가 실패한 노래 중에 한 노래예요. 한 곡이에요. 되게 이렇게 노래를 골라주세요. 그러면 되게 가사가 뭐 내 삶의 뭐 지향성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하시는데 선생님은 노래를 잘 불러서 내가 배우다가 실패한 노래다. 네, 좋습니다. 자, 사랑할수록 부활이 부릅니다. 전동 너머 거리에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넌 서 있을 것 같아. 내 기억보다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멀리 떠나가도록 스치듯 시간의 흐름 속에 이제 지나간 기억이라고 떠나면 말하던 너에게 시간이 흘러 지날수록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너에게 난 아픔이었다는 걸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네, 사랑할수록 부활이 불렀습니다. 네, 사랑할수록 부활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업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셨겠죠. 지금 회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되시죠? 저희가 20명 정도 돼요. 20명. 네. 근데 이제 20명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뭐 일하자고 하면 막상 나오시는 분은 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 당연하죠. 일당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아마 임원분들 한 5명, 6명. 그래서 정말 중요한 큰 행사다. 만약에 뭐 짜장 나눔이다. 이럴 경우에는 한 뭐 10명? 네.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회비를 내주시는 분들, 그냥 회비 보태줄 테니까 힘들게 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분들. 아유, 그거라도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저는 감사하죠.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1년 지나오는 동안 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안산시에서 하는 자원봉사 하면은 뭐 딱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김장철 되면 뭐 김장 담가 드리기, 네. 뭐 무료 급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절 되면 명절 뭐 떡국 나눔, 뭐 추석에는 뭐 전 나눔 이런 것들 네. 하죠. 예. 그러니까 참 내 가정 일하기도 벅찬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 이웃들을 위한 그런 봉사들을 참 귀하게 해오셨고요. 얼마 전에 선생님 이렇게 올리시는 SNS에 보다 보니까 네. 얼마 전에 끝난 걸로 아는데 네. 짜장 나눔 행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았죠. 또 그거를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벽화 때 후원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 후원금이 외부에서 어떤 물품을 지원해주는 덕분에 후원금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후원금은 쓰임새가 정말 명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짜장 나눔을 처음엔 사실은 반월동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반월동 주민봉사단이니까. 네, 그래서 반월동에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 때문에 동사에 들어갔었고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네. 네, 들어갔었는데 이게 참 이상하게 직능 단체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네네. 직능 단체, 뭐 주민자치회, 예. 뭐 체육회, 새마을, 뭐 부녀회 굉장히 18개인가 있어요. 이게 직능 단체가. 네. 거기서 저희들 하고는 뭔가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뭘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활동을. 아니, 봉사를 한다는데.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희가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짜장을 나누고 싶은데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사 마당에서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동사 마당을 쓰는 곳조차도 그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아니 본인들의 사정이 안 되거나 이 여력이 안 돼서 같이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공공재를 공공적인 일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분들이 그러는지. 우리처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봉사단체에서 무슨 뭐 위기의식을 느꼈나? 아니면은 전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 장소 때문에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반월동에서 여기저기 방황을 많이 하다가. 한 몇 명 정도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몇 분 대접종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한 500명 정도 생각을 했어요. 500명이요? 예. 어르신들이 500명 행사장에 한 500명 정도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저희는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500명의 공연팀까지. 아니 첫째로는 500명 분의 음식을 직접 거기서 만드는 거였어요? 아니면 음식점에서 공수하는 거였어요? 짜장면이다 보니까 네. 지금 안산에는 없어요. 네. 강명에 짜장차가 있어요. 그 차는 완전 짜장을 만들기 위한 차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조리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거기에서 당연히 사왔죠. 돈 주고. 와, 그럼 차도 사와, 공연팀도 사와, 500명의 음식 분도 있어야 돼. 대신에 이분들도 봉사로 하는 거예요. 이 짜장차도 사랑의 짜장차인데 이 차도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겠죠. 아니 아무리 싸도 500명의 음식분 재료 준비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음식을 직접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하죠. 면 삶고 차에서 면 삶고 사랑의 다 하죠. 그분들이. 네, 저희도 같이 삶는 거는 차 위에서 삶아야 되니까 손을 못 대지만 밑에서 이제 조리 짜장면에 들어가는 야채 같은 것들은 저희 봉사단이 다 하죠. 그날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걸쳐가지고. 예. 와. 결국 그래서 어디서 하신 거예요, 해법을? 그래서 결국은 상록수역 광장에서 했어요. 그 상록수역 그 밑에 네. 거기는 반월동하고는 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반월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오시는 거는 각자 오셔라. 그렇죠. 그렇게 안내를 했죠. 어쩔 수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바람 쐴 겸 친구분들과 손잡고 버스 타고 드시러 오세요라고 했지만 오신 분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게 언제 열린 거죠? 10월 13일? 10월 13일. 네네. 지금부터 한 달 전이네요. 네.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때 저희가 반월동에서는 500명이었지만 상록수역 광장에서는 한 400명 정도. 그럼 그거는 반월동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연히 거기 지나가시던 분도 오셨을 거고 뭐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 전에 상록수역 광장에 매주 1회씩 무료 급식을 나눔을 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행사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못하다가 올해 다시 개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홍보는 그 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달 반 정도 계속 매주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이웃이 꼭 반월동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한 끼 드시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도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반월동에서 탄생한 봉사단이고 반월동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그럼 그날 행사할 때 반월동장님이나 다 오셨나요? 아니요, 안 오셨죠. 아니 정치를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제가요? 아니 동사 반월동 뭔가 이렇게 봉사단이 뭐 그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뭐 미운 털이 박힌 건가요? 제가요? 이게 저기 조정환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런 거 있어. 제가 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꼭 굳이 그렇게
때 동사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꼭 같이 가야 되나? 별 이런- 필요는 없겠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순수한 내가 순수한 어떤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순수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네, 아시죠? 아니, 이게 너무 선생님이 너무 결벽증 비슷하게끔 순수하게 때묻지 않게 오해받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어차피 동사무소나 또 이 시의원들이나 아까처럼 뭐 이런 분들이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한데 조금 약간 납득은 좀 안 가네요. 그럼 제가 그때 요지라도 보내서 꼭 좀 참석해 주세요, 동장님 이랬어야 됐나? 하지만 시의원님은 오셨어요. 그렇지만 초대받지 않는 분도 오셨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 일도 있었죠, 현장에서. 뭐 정치인들이야 뭐 그렇게 해서 얼굴 비추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네. 어쨌든 400명. 근데 그렇게 끝나고 나셨더니 그럼 처음에 벽화 끝나셨을 때의 그 누렸던 느낌하고 네. 이번 그 짜장 나눔의 느낌하고는 약간 결이 좀 틀리셨겠네요. 당연하죠. 사실은 벽화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고비를 겪었었고, 그리고 더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벽화하고 저는 다시는 안 한다고 했었어요. 다시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뱉은 말이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었죠. 상록석 광장에서 했을 때는 그때는 좀 하고 나서는 좀 뿌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반대시네. 저는 이제 벽화를 끝냈을 때 아주 뿌듯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그러게요. 이번에는 말씀 듣기로는 외려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다시 하나 봐라 할 것 같았는데 외려 또 보람이 더 있으셨고. 보람이 더 있었어. 왜냐하면 그때는 주변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줬으니까. 예. 그렇죠. 오늘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옆에 누군가 같이 동행해 줄 때 네. 힘이 생기는데. 벽화할 때 정말 외로웠거든요. 이게 제가 어떤 단체를 맡아서 이렇게 책임자가 돼서 뭘 한다는 거는 외롭고 고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벽화 때 진짜 외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그 같이 좀 곁에 계셔주는 분들이 네. 한두 분 계셔서 덜 외롭고 좀 힘이 나시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좀 본질적인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볼게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네. 선생님 성향 자체가 남들한테 이렇게 막 퍼주고 뭐 이렇게 좀 남들한테 뭐 이렇게 섬기기 좋아하고 봉사하기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시에요? 저가요? 네. 그렇게 보여요? 저야 모르죠. 근데 제가 선생님을 뵌 거는 그걸 할 때부터 뵀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만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저는 네. 막 섬기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막 섬기고 이거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 거를 움켜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있으면은 2개가 있으면 1개는 주는 그런 성향이에요. 하기야 그런 성향이시니까 또 마을 공동체 마을 활동도 하셨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우연한 기회지만 마을 주민이 봉사단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부담을 느끼시다가 그래도 고민하셔서 하시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1년 이상 끌어오셨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한테 네? 1년 정도 해보시니까 도대체 선생님한테 있어서 봉사란 뭔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있어서 봉사란 무엇인가? 봉사란 뭐 봉사의 4대 특성 아세요 혹시? 제가 하나는 모르는데 3가지는 알거든요. 네네. 뭐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네네. 근데 1개가 뭔지 이 3개는 늘 생각이 나는데 하나가 뭔지 기억이 안 나. 제가 제일 못하는 건가 봐. 그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네.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저는 봉사는 천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천사의 마음. 천사의 마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이게 천사의 마음이지 않으면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나를 무조건 내려놓는 거, 내려놔야 되는 거. 그러면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봉사인가요? 봉사를 하다 보면 천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봉사를 하는 그 이유에 따라 개개인의 어떤 그거는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요. 저는 천사의 마음이다. 누구는 뭐 봉사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봉사는 천사다. 그 마음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좀 제가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과 천사의 마음하고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천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천사의 마음 하면 비단결 같고 다 수용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걸로 그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데 네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천사의 마음, 나에게 있어서 봉사는 천사의 마음이다. 예를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사심은 1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상황만 내가 배려해주는 내가 없는 그건 뭐 거의 도닦는 수준인데 제가 볼 때는 네, 어쨌든 선생님한테는 봉사가 그런 의미시다. 네. 네. 천사처럼 해야 된다. 네. 봉사는 천사처럼 해야 되는 거 진짜 봉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 한 방 찍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봉사에 워낙 많이 저희가 물들다 보니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은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 정말 싫어하는 거 사진 찍는 거. 어디 활동하고 있는데 현수막 앞에 두고 사진 찍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활동했을 때 이렇게 단체로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싫어해도 네.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좀 불만이 있겠죠. 불만이 있지만 이제 내 뜻에 따르려면 따라라. 나와 뜻이 같지 않으면 언제든 나가도 좋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도깨비 드라마 OST 나왔던 곡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좀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네. 어쨌든 뭐 1년 넘게 이런저런 봉사들을 쭉 해오셨는데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이를 꽉 물면서 아 너무 힘들어라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단 하면서 여러 가지 물론 어렵겠죠. 뭐가 제일 어려우신지, 뭐가 그렇게 선생님을 하여금 이를 꽉 물게 만드시는지. 사실은 네. 활동은 어렵지 않아요. 활동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단체잖아. 사람과 사람들이 엮여 있잖아요. 관계가 그거 힘들죠. 그거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만져주고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네. 이게 막상 몸으로 하는 일이 더 힘든 게 아니라 봉사하겠다는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게 어렵다. 네. 이게 참,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막 이 잘 끊어지는 실이 아니고 막 낚싯줄 같은데 네네. 이렇게 올가면서 잘 끌고 가는 거 안 끊어지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천사, 봉사는 천사다. 천사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이 봉사하러 모이시는 분들이 봉사에 대한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뭐 개인적인 의도나 욕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된다라고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좀 돼요. 네. 예, 그런 것까지 무시하지 않고 때로는 그런 네. 것도 채워주면서 네, 끌고 네. 가야 된다라는 게. 네, 맞아요. 근데 봉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받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대가 아닐까요? 보상? 아니, 봉사는 아까 말씀하셨던 무보수가 봉사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막상. 돈으로 오는 대가는 아닐 텐데. 네. 무엇으로 오는 그래서 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 뭐 시에서 주는 상 이런 거. 그렇죠. 누가 주는 상. 그런 게 그때 시에서 그런 상 하나 받으면 시장상, 도지사상 받으면은 그게 뭐 가문의 영광으로 내려보낼 건가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갖고 있어봤자 진짜 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도 이해는 안 가지만 목을 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 이번에 우리 새싹봉사단에 그 상을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람 추천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그 단체 장이나 그쵸, 이런 그쵸, 분들이 그쵸. 받잖아요. 네. 그럼 당신이 봐도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리고 또 그게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준이 뭐
뭐 3년에 200시간이 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상을 받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어. 또 받았으면 안 된다. 뭐 3년 안에 1년 안에 시간 똑같은 상신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마음만 있지 막상 봉사할 때는 잘 뛰어들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아예 또 수상 기준 자체가 또 안 되니까. 네네네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의 조금 어쩌다 한 번씩의 또 봉사지만 아쉬울 때가 있어서 그분들을 또 내칠 수도 없고. 그렇죠. 챙겨주는 게 그래서 일단은 챙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천사의 마음으로. 천사의 마음으로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 중에서도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내가 이웃한테 기회만 된다면 봉사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으세요. 보면 자 이제 미리 봉사를 해보신 분 입장에서 봉사를 하고 싶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뭘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일단 자기가 나는 어떤 봉사에 더 잘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나랑 자기의, 맞는 봉사. 그렇겠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먼저 선택을 해서 그리고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도 또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네네. 만약에 내가 단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그 단체의 성격도 좀 알아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내가 마음만 앞서지 말고 나를 네. 먼저 알고 내가 네. 해야 될 봉사 단체가 또 어떤 사람들로 모여있는지 미리 파악을 좀 하고 그러면은 그런 단체를 내가 모른다라고 할 때는 안산 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하면 되나요? 네. 자원봉사센터에는 지금 단체는 한 8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수요초가 한 400개 될라나? 그래서 언제든지 그 담당자한테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를 연결해주는 코디네이터한테 얘기해서 물어보면, 능력 있는 아주 노하우가 뛰어난 또 직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움을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봉사에 관심이 있으면은 주변에서 눈에도 좀 보일 것 같아요. 관심이 있었다면. 꼭 이름 있는 봉사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 주변에 진짜 이름도 빛도 없이 네.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겠죠. 네네. 네. 어쨌든 1시간 동안 우리 선생님하고 봉사에 대해서 반월동의 새싹봉사단. 저는 저도 뭐 이렇게 봉사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특히 단체로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은 늘 날마다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기쁨을 누리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으니까 또 하시겠지만 반면에 그만큼의 그림자도 짙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광고성인데 네네. 저희 김장나눔 이제 철이죠, 이제. 김장나눔 철이죠. 네. 그래서 11월 26일 날 저희가 행복나눔터 차돌배기 1길 15에서 네. 김장을 만들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날 오셔서 맛있는 보쌈 네. 드셔도 됩니다. 네. 특히 반월동 주민들이 들으신다면 더 좋죠. 네. 언제라고요? 11월 26일 일요일이에요. 네. 그날 제 시간 되면 가서 좀 김치 좀 얻어 먹으러.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인의 경험담을 녹여서 잘 들려주셨습니다. 부디 선생님의 그런 자원봉사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자원봉사가 우리 반월동을 따뜻한 마을로 확산돼서 또 안산 역시도 따뜻한 마을로 그런 시로 만드는 데 일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 불려드립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쌓인 시간이 싫어 시계를 되돌려봤죠 앞으로 그대를 만나게 그러다 또 하루만 갔죠 다시 돌아와 줄 거라고 나보다 아파할 거라고 내 맘은 눈물을 다독이며 보내온 거죠 넌 나를 버렸다는 미안함도 있고 그댄 행복에 살 텐데 왜 또 생각하니 왜 또 전화기를 보니 왜 그 사진은 다시 꺼냈니 왜 또 멍해졌니 닮은 뒷모습을 봤니 왜 나를 버린 사람 잊지 못한 거니 그대 스쳐갔던 흔적이 그대 핥히고 간 상처가 너무나 많아서 자꾸만 아파서 눈물도 알아서